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어저께 우려와는 달리 비트코인이 몇 시간 전에 급 반등했습니다. 또 시장 상황이 급 변할 수 있는데, 어저께 예상했던 비트코인은 최악의 46,000불 정도, 48,000불 아니면 5만 불 선을 찍고 WXYXZ 파형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XYXZ가 여기서 끝나고 새로운 파형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락다운이 된다면은 이렇게 재임하게 된 제롬 파월이 돈을 살포할 거다, 이런 기대감인데요. 벌써 세 번째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작년 땡스기빙 후에 상승 후 하락 급상승 시작했다. 이걸 프랙탈로 갔다 오면 땡스기빙 이제 끝났죠. 이제 월요일 날 12시간 후 CME 오픈하게 되면은 급상승할 수도 있다. XRP가 이런 DB 두 번이 있었다. 한 봉이 30분이니까 몇 시간 안 됐죠. 이런 기회가 올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에이다를 보유하고 있는 홀더분들은 조심해라. 이 beware라는 말은 독을 붙여서 얘를 조심해라, 그런 것처럼 에이다 홀더들 조심해라. 이 제레미 호건이 미디어 기사 내용을 첨부해서 트윗을 보냈습니다. 3일 전에 내용인데 약간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받자마자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네. 왜일까? 1년 동안 리플 XRP 소송으로 알지도 못하는 미국의 오래된 그 하위법을 포함해서 미국 증권법을 조사하면서 쌓인 내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XRP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이다, 트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실 크립토커런시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전부터 되고 있습니다. 내가 산 코인만 안전하다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XRP 프랙탈이면서 제이 클레이턴 역할을 이제 SEC 수장으로 게리 겐슬러가 이어받아서 책임감 있게 규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앞으로 불행한 일을 없기를 바라면서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처럼 또 다른 올해의 빅 이벤트가 없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레미 호건의 트윗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첨부한 이 미디어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토론은 미국 사용자들이 2021년 12월 26일, 즉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칼다노와 트론의 새로운 오픈 포지션을 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규제 환경에서 사업과 관련된 고려사항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거래소는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미국 규제로 돌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SEC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기반을 둔 이토로 거래소는 왜 이 두 토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을까요? 에이다와 트론은 많은 수수료를 남길 수 있는 큰 부분인데, 이런 걸 포기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자제했고, 미국에서 칼다노와 트론 어느 쪽도 규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더 미스터리한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찰스 호스킨스는 편파적이고 칼다노 재단의 소통 방식에 만족하지 않다. 이 토론은 칼다노를 맹목적으로 다루었지만 유동성은 여전히 매우 높다고 말하면서 이 토로가 발표한 지 20분 후에 콜로라도에 있는 본인 자택에서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 토로의 이 움직임은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명확성에 대한 체계적 결여라는 징후이고, 세계적인 선두주자여야 할 미국이 이런 명확성 부족을 XRP를 고소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이런 행태를 하고 있다는 것이 크나큰 문제죠. 반성하고 고칠 생각은 안 하고 한 건 더 했다. 찰스 호스킨스는 칼다노는 괜찮고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확실성과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 토로가 이런 것을 결정한 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큰 것이 아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레미 호간 트윗으로 다시 넘어가면, 과연 왜 제레미 호간은 에이다 홀더들에게 조심하라고 할까요?
문제는 SEC가 개입돼서입니다. 제레미 호건이라는 이 리플 전문 변호사, 크립토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경고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EC는 언제까지 이더리움을 보호할 거냐?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이 증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더리움을 보호하려고 고집한다면은 어떠한 희생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은 누굴 고소할 거냐 이렇게 끝맺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은 에이다를 고소할 거냐 트론을 고소할 거냐. XRP는 먼저 고소했죠. XRP를 고소해도 오늘 또 XRP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XRP는 하루 동안에 두 번의 딥이 있었습니다. 0.88 그리고 0.887 이 두 부분의 XRP를 사신 분들은 정말 또 싸게 사신 거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XRP만의 문제가 아니라 XRP 그리고 에이다, 트론의 문제가 되어 있고 이것은 이더리움을 방어하느냐, 방어하지 못하느냐, 크립토커런시 시장을 이더리움이 끌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중요한 사항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나온 분인데 이분은 전 미국 대통령 시절에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지닌 조셉 그룬드 패스트입니다. 올해 1월 미디어에 나왔던 이 기사인데 제이 클레이턴 SEC 전 의장에게 조셉 그룬드 패스트가 편지를 보내서 리플 소송에 대해서 제이 클레이턴과 SEC는 소송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된다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힐 수 있고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제이 클레이턴과 SEC의 진짜 동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편지 속에서 의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았죠. 1년이 지난 지금. 그러면 그 당시 소송하기 전부터 전 SEC 집행위원장이었던 조셉 그룬트 패스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리플 XRP가 희생양으로 된다면은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도 다 예상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